34번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고 돼 있죠. 잘 보세요. 갑소유 건물에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는데요. 을은 갑에게 1억 전세금을 준 게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을은 갑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을이요. 이거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요.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이걸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해요. 자, 이때 첫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 소멸, 저당권 당연 소멸 이렇게 됩니다. 전세권 소멸, 저당권 당연 소멸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건 용익물권이 소멸한다는 뜻이야. 전세권 소멸, 저당권 당연 소멸 한다. 옳은 지문. 여기서 구체적으로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건 용익물권이 소멸한다는 뜻이고요.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전세권 자체에는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위하게 됩니다. 즉 갑이 을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전에 압류를 하고 갑한테 가서 나한테 전세금을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34번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이 된 경우에 전세권의 기간 만료로 종료가 되면 전세권 당연 소멸하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이 되는데 이때 저당권이 소멸된다는 의미는 저당권 자체가 소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저당권자는 이런 뜻이에요.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한다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한다라는 뜻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위해야 되죠. 그 물상대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세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하고 법원으로부터 네가 받아라 라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전세권 설정자 갑에게 직접 전세금을 내놔라 이렇게 청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34번 판례고요. 대단히 어렵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크게 이해하고 나면 어렵지 않죠? 35번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권 이외의 다른 채권을 갖고 있다. 자, 이건 또 이런 상황이죠. 자, 을이 갑에게 1억 전세금을 준 게 있어요. 이 전세금은 손해배상을 충당하죠. 을이 만약에 목적물을 훼손시켰어요. 그래서 갑에게 손해가 3천이 생겼어요. 그럼 나중에 갑이 돌려줘야 될 1억에서 3천을 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상계라고 합니다. 이거 가능해요. 그런데 갑이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권 말고 2천 빌려준 돈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깔 수 있다 없다? 못 까죠. 왜? 전세금은 보증금의 기능이 있는데 그 보증금이 뭐냐? 손해배상 충당 기능이에요. 손해배상.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자 갑이 전세권자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 3천만 원 이외의 대여금 2천 채권을 갖고 있을 때 이 전세금 반환 1억 채권에서 요 2천까지 까겠다 라고 대항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2천까지 까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 채권만 깔 수 있을 뿐 손해배상 채권 이외의 다른 채권까지 까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이 대여금 채권이 전세금 반환 채권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깔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데 그 예외 판례까지 내기는 좀 어렵고요. 이것도 어려운데 그 예외까지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35번은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손해배상 채권만 상계할 수 있고 손해배상 채권 외 다른 채권 요거는 까겠다 상계 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36번 일부 전세권이라고 되어 있죠. 5층짜리 건물의 5층에만 전세권을 갖고 있는 사람
나중에 설정자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나머지 부분까지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죠. 전체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전체의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잘 나오죠. 아주 잘 나옵니다. 일부 전세권.